저는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유니콘이 대체 뭘까 하는 건 말이에요. 아니, 누가 와서 말에 뿔을 하나 달아놓고 마법을 살짝 뿌리더니 사라져버린 걸까요? 네, 여담은 그만하고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도 유니콘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하는 아이 같은 호기심을 가진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질문은 3000년 전부터 사람들의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보기로 했죠. 이 장엄한 존재는 말 그대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커피컵, 아이스크림, 그리고 미용도구, 문구류, 어린이용 장난감에서까지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니콘의 인기가 어른들 사이에서도 4살배기 아이들 사이에서만큼이나 높네요. 마법과 신비함, 미와 순수함, 특이함과 희소성의 상징이기 때문일까요? 자,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유니콘은 숲에 사는 야생동물이며 우아함과 순수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주 강력하고 강한 야수이기 때문에 잡기가 아주 힘들죠. 유니콘의 뿔은 병을 치유하고 독이 든 물을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존감이 아주 높기도 하고요. 유니콘들은 호수의 표면을 거울 삼아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는데 몇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새롭고도 재미있는 사실들이죠. 저는 언제나 유니콘을 상상하자면 하얗고 이마에 소용돌이 뿔이 달린 말과 비슷한 존재를 떠올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니콘을 그렇게 상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정말 놀랐던 건요. 이런 이미지가 이 미스테리한 동물에 대한 유일한 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몇 전설에 따르면 유니콘들의 생김새가 염소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니콘을 뿔 하나와는 별개로 염소의 수염과 갈라진 발굽, 사자의 꼬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했죠. 사실 그렇게 우아하지 않은 이 묘사가 더 전통적인 유니콘의 모습이랍니다. 제가 또 놀랐던 건 유니콘이 다양한 문화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서로 모습이 약간씩 다르긴 했지만요. 유니콘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4세기 때였습니다. 그리스의 물리학자 크테시아스는 멀고 먼 이국적 나라를 다녀온 여행자들로부터 이 독특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에서 당나귀는 말보다 크고 흰 몸통, 어두운 붉은 머리, 파란 눈을 가졌죠. 이마 중앙에 달려있는 뿔은 검은색, 빨간색, 흰색이고 어림잡아 45cm가 넘었고요. 중국은 자신들만의 유니콘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기린인데요. 이 존재는 다양한 색으로 뒤덮여 있고 두상에 달린 뿔은 3.6m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기린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네요. 저는 항상 유니콘이 말 정도 크기의 거대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설적인 존재들과 다양한 야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12세기 책인 피지올로구스에서 유니콘은 아기 염소보다 크지 않은 작은 동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의하면 유니콘이 여러분 옆에 서 있을 때 무릎 언저리 정도 오는 크기라는 거죠. 어떤 경우든 저는 사람들이 유니콘을 몇 세기 동안이나 믿어왔다는데 확신이 생겼습니다. 단지 전설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독특한 존재 중 하나와 면대면으로 만났다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줄리어스 시저, 마르코 폴로,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이 유명한 사람들은 이 희귀한 야수의 본성에 대해 토론을 하기도 했죠. 어떤 사람들은 유니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닿을 수 없이 먼 곳에 살고 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니콘이 오래전 멸종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이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단 이들은 저나 여러분이 상상하는 유니콘과 똑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이 마법 같은 존재의 모습을 따온 동물은 엘라스 모테리움이었습니다. 이 코뿔소과의 동물은 유라시아의 광활한 초원에 살았는데요. 시베리안 유니콘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크기는 맘모스만큼 거대했고 군인들의 칼처럼 생긴 큰 뿔이 이마에 나 있었죠. 엘라스 모테리움은 빙하시대 말기에 멸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은 북아시아의 에벤크족의 전설에 등장할 만큼 오래 살았죠. 그들의 전설에서 이 유니콘이라 불리는 것들은 이마에 뿔 하나가 있는 거대하고 검은 소로 묘사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든 생각은 그러니까 유니콘은 그냥 거대한 코뿔소라는 건가? 였죠. 생각해보시면 말이 정말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코뿔소를 뜻하는 리노세로스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로 코에 뿔이 난이라는 뜻입니다. 유니콘이란 단어는 라틴어의 유니코르너스 혹은 하나의 뿔이란 단어에서 온 거고요. 하지만 제일 흥미로워 보였던 건 저 라틴어가 그리스어 모노세로스의 번역이었다는 거죠. 모노세로스는
리노세로스처럼 들리지 않나요? 그리고 로마의 작가였던 플리니는 이 모노세로스를 말의 몸통, 사슴의 머리, 코끼리의 발, 사자의 꼬리를 한 동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의 중앙에 검고 큰 뿔이 달려 있고요. 이거 코뿔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은데요. 이런 사실들은 코뿔소와 유니콘이 같은 동물이라는 결론으로 저를 거의 설득했죠. 그런데 일각고래에 대한 생각이 났습니다. 일각고래는 바다의 유니콘이라고 종종 불리는데요. 일각고래가 아름다운 유니콘의 전설을 만들어내도록 사람들에게 영감을 줬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일각고래가 유니콘처럼 전설과 환상 속의 존재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일각고래는 정말 진짜랍니다. 이들은 바다 포유류로 큰 철갑상어 고래와 가까운 종입니다. 이들은 노르웨이, 러시아, 캐나다, 그린란드 해변의 차가운 북극물을 좋아하지만 거의 90%의 일각고래는 캐나다와 그린란드 서쪽 사이에 바핀만에 살고 있죠. 일각고래의 가장 큰 특징은 뿔처럼 보이는 이마 중앙의 엄니입니다. 사실 저는 정말 뿔이라고 생각했어요. 송곳니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요. 이 이빨은 거의 2.7m까지 자랄 수 있고 일각고래의 입 왼쪽에서 자랍니다. 사실 일각고래는 단 2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수컷들은 윗니가 입술을 뚫고 자라 엄청나게 긴 회오리 모양의 엄니가 되는 겁니다. 암컷의 경우는 이빨이 그렇게 돌출되어 있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어떤 일각고래는 뿔이 2개인 경우도 있는데 입술 위로 2 이빨이 다 자라게 되면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설에 따르면 유니콘의 뿔에는 유니콘이 가진 대부분의 마법의 힘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일각고래의 뿔이라면 사실일지도 모르죠. 일각고래의 뿔은 엄청난 감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일각고래의 이빨은 에나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경 끝에 물이 닿으면 일각고래는 주변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의 온도나 염도 등을 느낄 수 있답니다. 저는 이것도 마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조사를 하면서 제가 생각한 건 코뿔소도 일각고래도 신비로운 유니콘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 작은 연구를 마무리하려다 갑자기 혹시 제가 너무 성급히 결론 내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유니콘에 숨겨진 진실이 유니콘 피쉬라면요? 뭐 아주 당연한 일일 수도 있죠. 화이트 마진 유니콘 피쉬라고 알려져 있는 이 유니콘과 비슷한 물고기는 홍해와 인도양, 태평양의 따뜻한 열대바다에 삽니다. 몇몇 종들은 성장해가면서 긴 가시 같은 뿔이 자라게 되는데요. 표문 쥐치는 61cm까지 자랄 수 있고 뿔은 6.3cm까지 자랍니다. 심지어 과학자들조차 아직 이 유니콘 피쉬에게 왜 뿔과 같은 코가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저는 유니콘과 그들의 친척에 대한 새롭고 놀라운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비로운 존재가 어디에서 온 건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유니콘의 기원에 대한 이론들 중 어떤 것을 믿으세요? 댓글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영상에 마법 같은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한 후 구독 버튼을 눌러 밝은 면과 함께하는 것 잊지 마세요.